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248 13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목동 아파트 단지 전체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수수료 면제와 취약층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수수료 및 대출금리 담합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취약층 등 대출 차주 지원을 위한 개별 은행들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른바 주특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새해 건강검진에서 목 디스크를 진단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주로 앉는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다리 꼬지 마. 다리를 꼬려고 하다가도 그 큰 글씨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자세를 고추 세워서 올바른 자세로 앉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자주 보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내가 목표한 것을 큰 글씨로 써놓으면 그걸 이루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목표들 그렇게 큰 글씨로 한번 써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 성공, 그리고 올해에는 내 집 마련 성공. 이런 계획이시라면 그 계획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 무료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입니다. 새로 등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새로운 기분으로 또 여러분 부동산 투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거래도 없고 또 가격대도 많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죠.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중 금리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과거하고는 틀리게 이제는 그 각종 규제들이 해제가 되고 또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큰 움직임을 가져오거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고 또 이런 규제들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지 않은 지역들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떤 지역에 있을 것인가,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떤 쪽에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지역들 미리미리 판별해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 방송 연락 주시고 그런 고민들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시장 꽝꽝 묶여 있었던 규제들이 이제는 거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빠르게 남들보다 좀 먼저 움직여야지 하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이거 어떻게 하지 끙끙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 찾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네. 그 주공아파트 3단지 네. 그 매수해도 괜찮을까 하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하나 집은 보유하고 계시는데 추가 여유 자금으로 이 아파트를 더 투자해 보면 어떨까 보시는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인천 부평구의 부계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인데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부계동이죠. 네, 예, 주공 3단지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3단지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데 맞습니까? 아,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 가서 보시고 얘기는 들으셨네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좀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예,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도 진행한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아, 요거 좀 투자해 보면 어쩔까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 7호선이죠. 7호선. 7호선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또 밑에 쪽으로는 1호선 부계역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교통 입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고요. 이거 몇 평형대 보셨어요? 아, 59제곱미터요. 아, 그러면 25평형 보신 거네요. 네, 네. 그 시세는 지금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나오는 매물들, 금매물들 아, 2억 8천에서 3억이요. 3억 정도. 예. 그러면 뭐 투자는 뭐 전세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월세 놀라고요. 월세를 놓으시려고요? 예, 월세로? 예. 그럼 월세는 뭐 대략 월세 놓으면은 뭐 보증금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요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대략 한 2억 5천 이상은 투자 금액을 네.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분위기 봐서는 밑에 뭐 부평역이라든지 또 이 7호선 보면은 이제 그 종합운동장역 있죠. 네. 그쪽에 뭐 GTX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아,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 못 들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들어간다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아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약간 좀 늦으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늦었다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저는 여기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우리가 특히 경기권에서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순수하게. 그죠? 네. 예. 그러면 과연 2억 5천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여기가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인가를 좀 따져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안전진단도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경기권에서 중요한 거는 주변 시세예요. 네. 주변 시세. 그러면 지금 이게 25평짜리잖아요. 예. 그 25평짜리가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대략 28평에서 9평짜리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주변 지역에 과연 최근에 공급이 된 신규 아파트 29평짜리나 아니면 30평형대 요 정도 사이즈에 있는 애들이 얼마 정도 할까? 일단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 밑에 이 SK뷰 해머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부계역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부계역 역사권 쪽에 좀 깨끗한 신규 단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신규 단지의 30평형대 그러니까 30평, 34평짜리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오는 매물이 한 6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34평짜리고 그러면 29평이다. 전용 한 7사 정도로 해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한다라면 29평짜리는 대략 한 5억 정도가 맞는 시세예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 추가 부담금도 내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추가 부담금이 뭐 여기가 사업성이 좋아서 1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수익이 1억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근데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나온다. 그럼 수익이 없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추가 부담금은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 추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2억 5천이라는 최소 2억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안전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미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예. 원래 여기가 예전에는 한 2억대 초반 정도 했던 단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기 전에 작년 이맘때쯤 있잖아요. 예. 요때 이제 리모델링 움직임이 가져가면서 이 단지가 4억 5천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억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세가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얘들의 프리미엄도 이제는 낮아졌는데 이미 이때 좀 선반영이 좀 됐다 프리미엄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 2억 정도에 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찬성을 했을 건데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지금 뭐 붙어 있는 상황이고 수익이 한 1억에서 뭐 2억도 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2억 5천을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주변 시세가 앞으로 6억이 아니라 7억 내지는 8억 이렇게 더 오르면 충분히 한 2억 정도 더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예. 인천 여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막 검단 신도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쪽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간은 계속 꾸준히 입주 물량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인천 전체적으로 이런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인천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시세가 크게 막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흐름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어차피 투자하잖아요. 투자. 그죠? 예, 예. 근데 왜 여기 월세 놓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전세 놓으시지? 아, 잘 몰라가지고요. 잘 모르셔서 그랬구나. 질문해 주셔요. 예. 자, 그러면 저는요. 예. 대략 한 2억에서 뭐 한 3억대 내외에서 투자 금액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저는 그렇다면은 경기권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좀 장기 관점에서 핫하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은 신도시 있죠, 신도시. 예. 일기 신도시 아시죠? 일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이런 지역들이 이제는 재건축이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분당이라든지 또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죠? 네네. 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부천에 있는 신도시,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바꾸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차근차근 이제 재건축이 흐름이 진행되는데 일기 신도시 말고요. 예. 택지지구 있죠. 택지지구. 택지지구도 이 조건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택지지구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수지라든지 영통이라든지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런 데가 다 택지지구예요. 근데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영통 있죠, 영통. 예. 영통이 이번에 특별법이 진행되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채우고 있는 택지지구거든요. 그 분당선 라인 있잖아요. 네. 분당선 라인 영통역 쪽에 거기 바로 이제 대기업도 있고, 그죠? 삼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요도 꾸준하고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가기도 편하고. 근데 가격대가 아직 20평대가 요 정도 금액대 3, 4억대 정도 하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아, 예. 조그만 거, 큰 거 말고요. 예,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훨씬 더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아, 또 미래 가치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경기권에서는 특히 택지지구 신도시는 좋으니까 그쪽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단지가 없잖아요. 예. 그럼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개인 상담 통해서 콕 집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인천에서 보셨던 지금 그 아파트는 투자 시기가 조금 늦었다라는 조언과 함께 지금 접근해 볼 만한 투자처로 일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어려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답심리에 있는 네. 그 다세대 주택을 하나 네.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구입해도 괜찮은가 싶어가지고요.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네. 그러면 전세 끼고 좀 갭 투자로 보시는 걸 텐데 네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답심리동 482-5번지요. 알겠습니다. 보신 지역이 동대문 답심리동의 482의 5번지 여기를 지금 내가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해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지금 답신이동에 빌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예, 빌라가 위치를 보니까 네, 그 5호선 답심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그 빌라네요. 네네. 예, 요거는 방 몇 개짜리입니까? 방 2개짜리요. 2개짜리. 네. 오래된 거예요, 새 거예요? 신축으로 지금 이제 신축. 입주하려고 한다고. 네네네. 그러면 여기 혹시 가서 둘러보신 거죠? 지금 요 매물을 좀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그죠? 네. 예,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 안 해요? 여기 뭐가 있다, 없다. 역세권 시프트 뭐 이쪽으로 그 개발 할 사업? 계획이. 네네네. 예, 재개발을 네네네. 지금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추진하고 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방향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네. 서울의 재건축도 많이 풀어주기도 했지만 재개발도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00여 곳이 지정이 됐어요. 네. 네, 100여 곳이. 근데 앞으로 400곳을 더 지정하겠대요. 그래서 500곳 정도를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서울에 지금 부족한 아파트를 채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지정되거나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특히 이렇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때는 네. 지정돼서 들어가면 좀 늦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되기 전에 네. 좀 추진하고 있고 움직임을 가져갈 때 투자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면 선점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이런 선점 투자를 했을 경우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 재개발을 좀 네. 활성화시키는 이런 분위기에 네.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지정은 안 됐지만 네. 이런 지역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방향성은 괜찮은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이 지역이 네.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도 충분히 이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네. 개발이니까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겠죠. 네네. 예. 역세권에서 대략 한 350m 이내에는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350m 이내에 있는 지역들은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용적률 높게 받아서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사업성이 괜찮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바꿔 말하면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어떤 투자를 추천해 드린다면 지금 네. 분위기상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방향성은 맞지만 네. 이게 안 됐을 때 그래도 수익이 최소한이라도 보장이 되고 네.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개발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지역. 여기 영답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기도 네, 앞으로도 네.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채우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일단 첫 번째로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 네. 이게 무슨 호재냐? 주변에 호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주변에 호재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의 가치, 또 부동산 가격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네. 요소들이 생겨나는 지역들의 개발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 나오는 데는 어찌 됐든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뭐 한강 조망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실은.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타운이 들어선다. 예를 들면. 네. 그죠? 교통이 더 들어선다. 네. 뭐 이런 요소들이 서울 안에서도 들어서면은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게 네. 가능한 네. 그런 지역들을 선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아, 네. 예. 그래야 이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자면 네. 내지는 좀 늦춰지더라도 그죠? 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 개발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좀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 이제 많은 지역을 앞으로 지정하고 또 많이 개발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들 이런 네.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 투자 금액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대 자세히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한 1억 5천 정도,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요 내외에서 투자 금액이 좀 잡히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네. 물론 뭐 용산 좋은 건 아시죠? 네네. 용산은 1억 5천 가지고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막 주변 지역에 용답, 이 답심리 역세권의 영답동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도 같이 편성하면 같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그 여기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네. 좋은데 저는 네. 그 서울역 있죠, 서울역. 네네네. 서울역 역세권 쪽에 보면 요거는 제가 요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이렇게 많은 개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 서울역 주변 지역을 보면 네.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는데 요 색깔 막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재개발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웃긴 게 여기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네. 근데 구도심 안쪽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아. 그죠? 네. 다 바깥쪽 있잖아요. 네네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구도심에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충수 제한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이런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네. 여기도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여기가 중구거든요, 중구. 중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네. 이 용역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풀겠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고도 제한이 풀리면 네.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지역들 말고 여기는 이미 네. 비싸니까 그죠? 네네네. 예. 여기 안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의 움직임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중에 서울역이 여기 있잖아요. 서울역. 네. 서울역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역은 뭐 앞으로도 GTX 2개 노선도 들어서고 네네. 그러면서 뭐 한 10개 정도의 노선이 집약되는 곳이지만 네. 여기 북부 역세권에 지금 현재 터 다 닦아놓고 이제 곧 공사 들어가요. 네. 이미 터는 다 닦아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면 코엑스 있죠, 코엑스. 네. 강남에 코엑스 같은 게 여기 들어와요. 네. 백화점도 들어오고 업무타운도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 서울역도 또 용산 개발, 특히 이 중심지 개발의 한 축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주변 지역에 이 서계동 쪽 있죠. 네. 서계동 쪽은 이미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네.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빌라들은 벌써 뭐 방 2개짜리 보신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게 네네. 신축 기준으로 보면 다 10억이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들어가기가.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점 투자하기에도 이미 늦었고. 네. 예. 근데 요 반대쪽을 보면 네. 여기에 호암동 있죠, 호암동. 네. 호암동이라든지 또 회원역 역세권에 있는 회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남산 있잖아요, 여기 남산. 네네. 이 남산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다 역세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를 좀 풀겠다. 중구청에서도 네. 여기를 좀 풀겠다 하면 네. 이렇게 역세권에 주변에 호재가 있으니까 네. 재개발이 좀 늦더라도 좀 또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남산 껴있고 또 서울역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 역세권 개발 같이 이렇게 역세권 350m 안쪽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진행된다. 네. 그러면은 가격이 서계동처럼 네. 청파동처럼 가격이 뛰겠죠.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충분히 한 1억 5천에서 2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쪽에 좀 안전하게 네.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가 조금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강남 있잖아요, 강남. 네. 강남에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예, 차라리 이쪽에 최근에는 한 1억 5천에서 2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아, 네. 그런 쪽 위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강남에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네. 그 미래 가치까지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지금은 가장 확실한 지역 그리고 네.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비싸질 수 있는 호재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네. 위주로 지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영답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하지만 네. 선택지가 지금 더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지역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영답동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서울역 역세권이나 강남권 있잖아요. 네. 이쪽 위주로도 한번 더 둘러보시는 거를 고려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이 개발지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두 지역을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심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저희 딸이요. 네. 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학년 되는 네 식구가 돼가지고 네. 거기 공릉동 태강 아파트 20평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좁은 것 같아서 30평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 네. 중계동에는 좀 부담스럽고 공릉동에서 네. 30평대를 좀 매수하고 이거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는 게 좋을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따님 대신 좀 연락을 주신 건데 어쨌든 네. 네 식구가 살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공릉동의 태강 아파트 20평이 좀 작다. 그래서 네. 30평형대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네. 고민이 30평형대를 매수해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집을 전세 놓고 그냥 전세로 좀 거주를 하느냐 이게 네, 고민이 네, 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태강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바로 전문가의 네.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식 걱정하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네. 네. 이제 이제 따님이시죠? 예, 예. 따님이 이제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평택 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고 싶은데 예. 요 태강 아파트가 괜찮으면 좋은 거면 예. 전세 놓고 딴 데로 가서 전세 살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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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강 아파트가 굳이 전세를 놓을 만큼의 미래 가치가 그렇게 높은 단지가 아니라면 예. 요거를 좀 정리하고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의 30평형대 네, 좀 네. 괜찮은 30평형대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만 고민인 게 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뭡니까? 돈이 있어. 돈이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혹시 둘러보신 데는 있어요? 일단 중계동으로 가기는 좀 힘들고요. 네. 공릉동 저기 화랑타운하고 그 해링턴 플레이스 예, 예. 거기 두 군데는 봤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화랑타운은 여기가 이제 태강 아파트가 예. 여기 화랑대역이죠. 6호선. 예, 예. 바로 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해링턴 네. 플레이스는 바로 위쪽에 있는 아파트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그쪽을 한번 봤어요. 네네. 그리고 화랑타운도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좀 찾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화랑타운은 30평대 얼마 정도 합니까? 최근에? 혹시 1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10억은 안 되고 예. 8, 9억대 내외에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8, 9억대.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중계동이 한 11억대, 11억대 예, 요 정도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 8, 9억대 정도에서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30평대 보셨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새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저쪽에. 여기 말고 예. 거기도 아니, 30평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그 38평이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강 아파트를 일단 봐야 될 건 아닙니까? 그죠? 네네. 이제 태강 아파트가 연식이 한 20년 차 정도 됐죠? 네. 네. 근데 여기 알기로는 제가 여기가 한 15층 정도 충수 내외에서 좀 이루어져 있는 단지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는 210%를 넘고 있는 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재건축은 조금 어렵다. 좀 아쉽다. 그런데 재건축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태릉 일대 리모델링 단지들이 과연 미래 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태릉 주변 지역은 실은 여기에 딱히 특별히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호재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으면은 이런 호재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변 시세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미래 가치가 생겨나면서 개발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주변 지역에 딱히 눈에 꼽을 만한 제가 요런 호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저는요. 예. 여기서 그냥 아쉽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제가 여기는 확실하게 좀 오를 수 있고 30평대에 그 비슷한 금액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예. 어디라면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6호선 타고 예. 두 정거장만 더 가도 여기에 석계역이 나와요. 석계역. 예, 석계역이라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석계역이 여기가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네네. 이 광운대역에 앞으로 GTX가 들어서요. 그럼 GTX가 들어서면 강남까지 몇 분 간다라면 거의 한 7, 8분이면 강남 그 삼성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이 편해지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목소리가 안 좋으신 이유가 여기에 이 철도 부지가 있죠. 그죠? 네. 이 철도 부지 때문에 실은 이 광운대역 주변 지역의 단지들이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없어져서 여기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기 뭐가 들어오냐? 업무타운도 들어서고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것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철도 부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 주변 지역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GTX도 들어섭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진하나 그랑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예. 이 한진하나 그랑빌이 지금 한 8억대 정도 내외일 거예요. 30평대가. 그러면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고 지금 생각하신 금액대. 그리고 충분히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편할 거고 또 이런 광운대역 그리고 철도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여기도 앞으로 리모델링은 가능해요. 그러면 같은 리모델링을 이 태강 아파트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이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런 호재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하고 누가 봐도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어디가 더 잘 되고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한진하나 그랑빌 쪽 추천드리고요. 네네. 주변에 보신 여기 그 아파트가 화랑 아파트인가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거? 예. 화랑 아파트는 조금 단지가 좀 낮죠, 층이. 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은 바라볼 수 있어요.
재건축은 바라볼 수 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30년 채우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거기가 대단지가 아니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이런 여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강 아파트든 화랑 아파트든 어디 주변에 이렇게 관심을 끌거나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개발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공릉동은 별로네요. 네, 그래서 공릉동이 별로라기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 여기가 더 빨리 뛰고 더 잘 진행되겠죠. 그래서 저는 같은 30평이라면 네. 여기 아이들 뭐 충분히 학교 보내기도 편하니까 요 단지 쪽으로 고등학교도 괜찮아요, 거기? 고등학교는 좀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도. 예, 왜 그러냐? 초등학생들은 혼자 학교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혼자 그렇죠. 학교 가라 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 예. 떨어져 있어도 크게 부동산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초등학교는 영향을 좀 크게 줍니다. 네. 그래서 초품화 그러는 건데 여기 바로 초등학교 끼고 있으니까 요 정도고 여기는 대단지거든요. 또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중랑철 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되는 호재들도 있고 차라리 저는 이쪽을 보시는 게 더 미래가치 측면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저기 태강은 재건축은 힘들어요? 태강이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210%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요 정도면 대략 서울에서도 한 190% 내지는 뭐 180% 정도는 돼야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도 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200% 내외에도 재건축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210%다 그러면은 약간 애매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보다는 요 정도 용적률로도 충분히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으나 예. 다른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 내지는 다른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약간 더 취약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뭐 차라리 주변 호재가 강력한 이런 한진하나 그랑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로 추천드린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쪽 한번 둘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재건축을 기대하기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으로 광운대역 입구로 한번 가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따님과 함께 임장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또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에 이렇게 오늘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팔고 갈아타기를 하는 건지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집중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혼자 이런 고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드릴 계획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세미나 들으시고 아 이런 지역은 좋구나 저런 지역은 조금 아쉽구나 이런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초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권기현 또 이상수 대표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미리 빨리빨리 연락 주셔야 선착순으로 저희가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옥석 가리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내일과 또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고양시 일산 서구 8년동 13 2부 더 제니스
거주 중이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말씀 주신 네. 게 일산 서구에 위치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계속 좀 거주해봐도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쯤 한번 매도를 해봐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 탄현동에 있는 요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아파트인데 이거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몇 평형대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49평입니다. 아, 약간 좀 대형 평형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가 아마도 가격이 좀 올랐다가 좀 빠졌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좀 될 수 있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회복이 된다라면 언제쯤 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실은 이 경의중앙선이죠. 네. 탄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되어 있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대형 평형대인데 한때 그래도 한 10억대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9억대 정도까지 또 8억대 요 정도까지 가격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네. 이제 저는 여기가 일산 이 탄현역 역세권 쪽이 가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쉬운 답변이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실은 뭐 일산 서구 쪽에서 이 탄현지구라든지 또 식사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서 왜 기존에 있던 여기 일기 신도시 동구하고 서구 쪽은 굉장히 아파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신규 단지들이 들어섰을 때 실은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은 여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물려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뭐 GTX가 앞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특히 이게 GTX 역세권 주변 지역을 해서 여기에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장학 미디어밸리라든지 또 관광밸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그런 업무타운 개발 계획이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크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 시기 때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밑에 쪽에 있는 업무타운 개발들도 움직여질 거고, 그리고 재건축 이슈도 또 이 일기 신도시 이제 30년 차 된 단지들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좀 몰려드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또한 위쪽에 보면 운정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네. 운정신도시가 대략 한 8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굉장히 대규모 단지 그 신도시인데 여기는 이제 GTX 이슈가 있고 3호선 연장 이슈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교통 호재가 있는데 거기에 신규 아파트들이 여기도 계속 이제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내년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중대형 평형대가 있는데 여기 40평형대 시세하고 이 탄현동에 있는 49평형대 시세하고 신규 아파트고 요거는 좀 기존 단지인데 한 1억 정도 내지는 거의 비슷한 금액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네. 실제로 여기 들어오기보다는 앞으로 GTX 호재라든지 3호선 호재가 있고 거기에 신규 택지로 신규 아파트들로 이렇게 집중돼 있는 운정 신도시 쪽으로 실수요자들도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투자 수요는 일산 서구 이 노후된 30년 차 단지들 쪽으로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운정 신도시 쪽으로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뭐 다른 식사지구라든지 탄현지구라든지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가격이 뛰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재건축이 확실하게 이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많이 오르겠죠. 네. 3호선 라인이라든지 이게 주엽동이나 대화동 일대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운정신도시 쪽도 GTX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오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오르고 운정도 오르고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탄현지구나 식사지구나 이런 지역들도 따라 움직여져요. 그 시기 때가 돼야 좀 회복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산 서구에 있는 대화동 주협동 일대도 띄워줘야 되고 또 운정도 운정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이 이 세 번째로 이 탄현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 장기 거주를 한다. 나 특별히 여기 뭐 주거 만족도는 없고 올해 뭐 당장에 뭐 팔 생각은 없다.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다. 이래서 고민이시라면은 좀 장기 관점으로 가지고 뭐 쭉 거주를 하셔도 되고 내가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운정 있죠, 운정.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고 조금이라도 더 새 거가 집중돼 있고 또 호재가 조금 더 있는 운정 신도시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 목적보다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 하신다면 운정 신도시 쪽으로 이동 권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사당동 이제 대림 아파트나 경남 하우스빌 네. 매매를 고민 중이어가지고. 지금 실제 인근에 거주하실 있는데. 아파트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네.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게 사당동의 대림 아파트랑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를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일단 사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하고 경남 아파트, 그 경남 아너스빌이죠. 예, 맞습니다. 뭐 같은 평형대 보신 거예요? 같은 평형대 아니요, 그 금액이 좀 대림 틀릴 건데. 아파트는 24평이고 예. 경남 하우스빌은 좀 더 큰 31평이에요. 아, 그럼 대림 아파트는 24평, 네네. 아너스빌은 31평. 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림 아파트는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보면 대림 아파트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30년 차가 넘은 단지고요. 오래된 단지고. 네네. 또 경남 아너스빌은 바로 대림 아파트 위쪽에 사당중학교 옆에 있는 약간은 좀 작은 단지죠. 그죠? 네네, 맞아요. 작은 단지에 좀 소규모 단지인데 여기 이제 두 군데를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경남 아너스빌은 오래된 뭐 그렇게 노후된 단지는 아닙니다. 네. 적당히 한 15년 차, 20년 차 요 정도 사이에 있는 단지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0평대 보신 거예요, 여기? 여기 네네, 25평대 보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대림 아파트는 오래됐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0평대 정도를 보신 거예요. 그죠? 대림이 24평. 아, 대림이 24평? 네. 여기는 30평대? 31평. 네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제가 좀 헷갈렸는데 여기 이제 24평 이렇게 보신 건데 네네. 여기는 지금 이쪽에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주 만족도를 본다라면은 실은 헌 아파트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지들이 훨씬 더 낫겠죠. 네네. 근데 내가 아주 목소리 보니까 좀 젊으신데 좀 미래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몸테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몸테크를 한다는 게 뭐라면 좀 낙후돼 있고 허름한 아파트라도 얘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면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좀 고생하더라도 몇 년 지켜보면 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예예. 대림 아파트도 그런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투자를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대림 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대림보다도 여기 보면 여기에 신동아, 극동, 우성 아파트 이렇게 뭉쳐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가 통합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에 우성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도 보면 급매물로 네. 비슷한 금액대에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거든요. 예예. 여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더 빠를 거예요. 새 아파트 되는 게. 네네. 그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바뀌니까 네. 이쪽도 한번 둘러보시고 가격대 맞는 게 있으면 저는 여기 우국신 쪽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 단지 쪽을 1순위로 좀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대림 아파트 손 들어드렸지만 함께 비교할 만한 아파트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지만 또 내가 조금 더 긴 이야기 전문가와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접수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2부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